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유종숙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이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아크릴로 니틸 합성의 촉매로 쓰이는 비스무스 몰리브데이트에 전이금속을 첨가했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각 전이금속이 촉매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크릴로 니틸은 산업적으로 다양한 소재에 쓰이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이 아크릴로 니틸 ERA에는 모비 촉매에 의해서 프로펜의 암모 산화 반응에 의해 알리라민을 거쳐 합성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부반응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프로펜의 산화 반응을 통해 아크릴레인이 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알리라민에서 CC본드가 깨지면서 하이드로젠 시아나이드, 아세토이틸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CC본드가 깨지는 이 부반응의 경우에는 프로펜 산화 반응보다 상당히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구에서 메인 반응인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의 주요 경쟁 반응으로 프로펜 산화 반응만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반응이지만 프로펜과 암모니아가 아크릴로 니틸이 되기 위해서는 총 6개의 수소가 이 비스무스 몰리브데이트의 격자산소 위에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수많은 반응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모비 촉매의 성능을 평가하기 전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펜이 비스무스에 흡착한 후 프로펜의 수소가 격자산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프로펜 액티베이션 단계로 기존의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소가 리옥시데이션 되어 물로 빠져나가게 된 후 남은 흡착물은 격자산소에 흡착하여 이후 암모니아가 반응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과 프로펜 산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택도 결정 단계로 먼저 프로펜 산화 반응의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수소가 떨어진 후에 남은 흡착물과 격자산소가 함께 탈착하면서 아크릴레인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메인 반응인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서로 결합해서 수소가 떨어져 알리라민이 형성된 후 이후 수소가 떨어지고 떨어진 수소는 물이 되고를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질소에 붙은 수소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아크릴로 니틸이 탈착됩니다. 이처럼 여기에는 수많은 반응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반응 활성과 선택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 가지 T스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구한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의 최소 에너지 경로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검은 박스는 프로펜 액티베이션 기존 속도 결정 단계인데요. 속도 결정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 배리어가 1.32이고 반응 조건이 673K에서 성능이 크게 좋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도 결정 단계의 경우 선택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험적으로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은 60%의 선택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스무스 몰리브데이트 이하 모비 촉매는 성능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LG화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촉매의 경우 비스무스 몰리브데이트 촉매 합성 과정 중 전이금속인 철, 코발트, 니켈을 첨가했을 때 반응 활성과 선택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조정은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각 전이금속이 표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RD를 찍어본 결과 촉매는 단일상으로 이루어진 촉매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전이금속은 메탈, 몰리브데이트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건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과 다양한 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의 주 활성상은 이 모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가된 전이금속은 어떻게 촉매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DF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에 앞서서 전이금속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전이금속이 이루고 있는 메탈 몰리브데이트 상이 주 활성상인 모비상의 조촉매 역할을 할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 결과가 있는데 메탈 몰리브데이트 상의 격자산소가 주 활성상인 모비상의 격자산소를 채워줌으로써 리옥시데이션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프로펜 암모 산화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는 프로펜 액티베이션 단계이며 리옥시데이션 반응이 향상하는 선택도가 개선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렇다면 전이금속이 모비상과 만나 새로운 상을 형성할 경우입니다. 비스무스 아이언 몰리브데이트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표면의 경우 XRD 피크 위치가 모비상의 피크 위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에너지 경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쉽게도 큰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이금속이 주 활성상인 모비상에 국소적으로 도핑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DFT로 확인해 본 결과 전이금속은 비스무스 사이트에 도핑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모비상의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1.32배의 배리어를 가지고 있고 선택도 결정 단계의 차이는 0.42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철을 도핑할 경우에는 프로펜 액티베이션의 배리어가 1.12B로 낮아지면서 반응 활성이 좋아질 뿐더러 선택도 결정 단계의 차이가 벌어져 선택도 또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발트를 도핑했을 경우 프로펜 액티베이션의 배리어가 철을 도핑했을 때보다 더 낮아져 속도 결정 단계가 AN 탈착 단계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택도 결정 단계의 경우 에너지 차이가 오히려 좁아들게 되면서 선택도에서는 불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켈을 도핑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철과 코발트를 도핑했을 때보다 반응물과 흡착물을 더 강하게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AN 탈착 단계에서 1.5EB라는 큰 에너지 배리어를 가지게 되면서 반응 활성과 선택도에 모두 불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LG화학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저희가 계산적으로 밝힌 트렌드와 대체적으로 잘 맞아서 저희가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반응에서는 반응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기에 이러한 성능의 변화가 생기는지 세 가지 키 스텝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속도 결정 단계인 프로펜 액티베이션 단계입니다. 오른쪽은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순수 모비상에서 니켈 도핑 상으로 갈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수소 흡착 에너지가 더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순수 모비상에서 니켈 도핑 상으로 갈수록 수소 흡착 에너지가 더 강해지게 되면서 수소와 격자산소로 떨어지는 반응이 훨씬 더 배리어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택도 결정 단계의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수소 흡착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흡착 에너지 또한 순수 모비상에서 니켈 도핑 상으로 갈수록 훨씬 더 안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암모니아가 반응에 참여하는 이 AN 선택도 구간에서 반응 단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모비상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서로 결합하여 수소가 떨어져 알리람이 생성되었지만 암모니아 탈착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니켈 도핑상의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먼저 액티베이션 된 후 알리라민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반응 단계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N 탈착 구간의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니켈 도핑 상은 반응물과 흡착물을 표면에 더 강하게 흡착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때문에 AN 탈착 단계에서 1.5EB라는 높은 배리어가 존재하게 되어 AN 탈착에 더 높은 AN 반응 활성과 선택도의 불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전이금속은 전체적으로 반응물과 흡착물을 표면에 더 강하게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흡착 세기에 따라서 철은 반응 활성과 선택도 모두 좋아지지만 코발트는 반응 활성은 좋아지고 선택도는 안 좋아지고 니켈의 경우에는 반응 활성과 선택도 모두 안 좋아지지만 반응물과 흡착물을 표면에 더 강하게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연력학적인 분석만으로는 직접적인 키네틱 반응 속도를 구해서 선택도나 반응 속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로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실시하고 중입니다. 이 연구는 LG와 무기촉매 개발 2팀과 함께하였으며 BK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지금 저도 이분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은 촉매 교과서에서 주로 미스부터 몰리브데이 메커니즘을 봤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참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했었는데 이게 아무튼 여러 메탈 도핑 효과가 재밌는 효과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좀 되게 계산하다 보면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아까 처음에 저는 세 가지 가설을 봤는데 두 번째였나요? 사실 느낌상으로는 옥시드 모빌리티나 이런 부분산화 반응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상을 형성한다든가 사실 이것도 다른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콜레이션이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질문은 뭐 그렇게 한데 이게 뭐 어떠신가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두 번째라든가 첫 번째라는 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정말 세 번째에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항을 형성하는지 이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이제 잘 찾아봤는데 이제 그 경우 중에서 이제 새로운 사항을 형성한 경우는 이제 이 표면밖에 없어서 이 경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깁스 에너지는 아니고 그냥 DFT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깁스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프로펜 액티베이션 단계나 이제 선택도 결정 단계가 크게 이제 변화가 없고 막 개선된 게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면은 이제 그럼 전이금속이 5 이상에 도핑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사항에 효과가 없다는 게 비스무스 페인 몰디데이트가 생산되는 거는 실제로 비스무스 몰디 페인 몰디데이트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 페인 몰디데이트 같은 경우는 F2 O3로 빠져나오면서 반응이 좋대요. 저런 상이 나올 때는 다시 미역 스테이션 시켜가지고 2배 풀려요. 그렇게 해야 그래프 시스템 잘. 우리 미역 보는 때도 이제 저 가지고도 아직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화성고 학생, 이상경 학생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